안녕하세요, 이정빈입니다. 오늘은 경락자금 대출 받고 등기할 때 비용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기 비용에 대해서 딱 얼마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평균적인 금액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어떻게 하면 조금 비용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계산기라는 무료 사이트가 있어요. 이쪽에 들어가셔서 금액을 넣어 보시는 겁니다. 부동산 계산기로 들어가시면 위에 취득 등기 비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쪽을 클릭하시고 광고는 누르지 마시고요. 주택 서울 85제곱미터 본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임의로 3억이라고 금액을 기재해 볼게요. 등기비용 계산 누르시면 하단에 취득세는 얼마고 쭉 비용은 얼마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 비용을 대략적인 기준으로 가늠을 해 보시는 건데요. 6억 이하의 1.1%의 취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330만 원의 취득세가 나오는 거고요. 채권 할인료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국민주택 채권 매입을 해야 하는데 의무예요. 그런데 그걸 사놓고 계속 들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바로 팔아버립니다. 그때 할인료라는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법무사 비용은 법정 보수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줄여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안 줄여주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잘 봐야 하는 항목은 그 밑으로 쭉 신고대행, 세금 신고대행, 채권 매입 대행, 법무사 일당, 교통 실비,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다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일부 영원으로 비용 청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금액이 10만 원 이상 20만 원까지도 청구하시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법무통이라는 무료 견적을 받는 어플을 보시고 비용이 너무 비싸다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법무통은요, 경락자금 대출과 비교하시면 절대 안 돼요. 법무통은요, 그냥 일반 등기할 때나 최저가로 하실 수 있는 어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유는 블로그에 다 써놨어요. 첫 번째, 법무통이랑 비교하지 마라. 비교 잣대 대상이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경매 공매로 낙찰을 받고 등기하는 걸 설명드리고 있죠. 경공매는 일반 등기랑 좀 달라요. 왜냐면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협약되어 있는 은행과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서 대출도 실행시키고 등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법무통은요, 그냥 일반 등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일반 매매를 하거나 대출 없이 소액 물건 취득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셔도 되는데, 경락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내가 법무통을 이용해서 등기를 하겠다? 싼 곳에다 맡기겠다? 그럼 은행에서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협약된 법무사 또는 변호사랑만 일을 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사고가 터져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는요, 은행과 협약하려면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보험료 1년치가 그래도 적지 않습니다. 그 보험료를 내고 일을 하는 거고, 대출 상담사가 그 사무실과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이고, 은행과도 협업을 하는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다 광고하고, 난 등기 비용 아끼려고 저쪽에다가 맡기고 싶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등기소 그 계장님들도 자기가 등기를 안 해요. 은행 대출 받을 때 못 한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걸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밑에도 써놨는데, 내용은 시간 될 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대출을 알아보든지, 아니면 비용이 많은 것 같으니 조금 조정을 해달라고 하든지, 그럼 최소 5만원, 10만원, 많게는 20만원까지도 줄여 주시기도 해요. 잘 말씀하시면 돼요. 내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겠다 등등 잘 말씀하시면 분명히 비용은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 그래도 싫다? 그러면 그 은행이랑 거래 못해요. 다른 대출 은행을 알아보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일반 등기보다 경공매 등기 비용이 비싼가? 맨 하단에 제가 견적서랑 영수증을 넣어놨거든요. 아까 보셨던 부동산 계산기랑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차이가 있을 겁니다.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저희가 경락자금 대출을 받는데 수수료, 이자료 이거 여러 은행들과 비교하면서 저희 일을 대신 해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요, 은행 가서 묻는다고 은행에서 답변도 안 해줘요. 그럼 대출 상담사는 뭐 아무 은행이나 전화하는 것이냐? 아니죠. 다 이미 관계를 맺고 그 대출 상담사와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은행들도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 대출 상담사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해 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은행에 그냥 대뜸 전화해서 대출 되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출 상담사들도 이미 그분들과 신뢰관계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암묵적인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대출 상담사가 대출 이자를 막 더해갖고 수수료를 받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알선 수수료를 받으면 그것도 불법인 거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일정 부분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프 등기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할 수 없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소 계장님도 본인이 등기를 못합니다. 은행에서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비용 줄여달라고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견적서, 영수증을 하단에 넣어놨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등기 비용은 법정보수와 공과금 항목란에 나와 있는 재증명 원인 서류 등등등 뭐 교통비 이걸 다 더해야지 비용이죠. 말은 공과금인데 그게 결국은 등기 비용인 겁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이나 취등록세 이걸 과거에 속였던 나쁜 분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부동산 계산기에서 숫자만 넣으면 바로 세금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 그거 속였다가 큰일 나요. 그런 거 속이지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 번은 체크를 해 보십시오. 최근에 제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저희 사무실 그 등기팀에서 비용을 내주신 건데 제가 과거에 등기 업무를 처리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아요. 이게 제 업무 특성상 이것만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아예 그냥 취급 자체를 안 하고 있고요. 이 시간에 제가 다른 일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법정 보수 33만원, 부가세까지 33만원이고 공과금 항목도 봐야 된다고 했죠. 재증명, 등록세 신고, 교통비 일당 다 더하면 47만원 정도 돼요. 총 합계가 47만원 정도라 저렴하게 해 주신 편이죠. 2인자 채널,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인데 2인자 채널에 본인이 받으신 내역을 올려주시면서 이 비용이 합리적인지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총 합계는 174만원입니다. 비용은 속일 수 없다고 했죠. 여기까지 다 속일 수 없어요. 비용으로 더할 것은 송달료, 원인서류, 취득세, 신고부터 쭉 다 더해야 돼요. 그러면 170만원 정도 나와요. 이분 취득가액이 7억 5천이라고 했거든요. 7억 5천짜리를 낙찰 받으면서 대출 실행시키고 등기하려면 170만원 정도 발생하는 겁니다. 등기 수수료가. 이분은 188만원인데 낙찰가가 1억 3천이에요. 다 더해보겠습니다. 완납, 제출대행, 작성료, 부본, 여비, 교통비. 아까보다 비용이 높죠? 20만원. 교통비가 20이에요. 이건 거리에 따라 달라지지만 수도권이면 5만원, 10만원 정도 달라고 하고요. 경공매일 때는 이렇게 비용이 조금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비, 부본, 작성료, 제출대행, 완납증명. 그러니까 부수적인 비용들이 많이 붙어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밑에 보수가 또 있어요. 88만원. 이것까지 더해서 180만원 정도가 된 것인데 이 분이 대출을 실행시킬 때 이게 일반적인 대출은 아니었어요. 이 신탁공매였고 이것저것 평가가 필요했었고 그래서 조금은 더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대출 상담사에게 대출까지 다 처리하고 등기를 진행한다면 낙찰가가 1억 정도라고 되면요. 한 싸게 하면 100만원 정도로 보여요.
그다음 잘 말씀하시면 한 80만 원대에도 가능하기는 해요. 마지막으로 상속 등기 비용인 경우에도 110만 원 정도는 나와요. 보수액, 그리고 재증명, 지방세, 채권매입, 교통비 이거 다 더해야죠. 재증명이 38만 원, 교통비가 23만 5천 원.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좀 적은 편이죠. 일반적인 등기도 이쪽 항목과 이쪽 항목에 대해서 사무실마다 다 다르게 기재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딱 얼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총 합계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총 합계가 10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 1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그 경락잔금 대출로 등기를 하실 때 상당히 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들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사 비용, 명도 비용 등등등,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임장하실 때 시세 파악을 가장 잘하는 것이 최선이다. 내가 낙찰을 잘 받게 되면요, 이런 등기 비용 한 50만 원 더 드리는 거 뭐 일도 아니겠죠. 이사 비용 뭐 100만 원 더 드리는 것도 일이 아니겠죠. 차익이 몇 천만 원이 된다면. 근데 너무 타이트하게 낙찰 받아버리면 여기에서도 아껴야 되고 저기에서도 아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다 비싼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세 파악 제대로 하시길 바라고, 등기 비용은 100에서 150 정도는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